질염과 성병 어떻게 다른 것인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균 때문에 생긴 염증인가? 아니면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된 감염과 염증이냐를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용균연구소의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젊은 분들이 관심 많으시는 성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성병균들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도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들을 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의 질에는 다양한 균들이 살고 있다고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그 중에 건강한 질에는 좋은 균들이 살고 있고, 특히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 균들이 우점종을 이루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락토바실러스 같은 좋은 균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줄을 이루고 여전히 나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균들을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드레넬라라는 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진균으로서 캔디다 같은 균들도 있죠. 이들은 평소 때는 좋은 균들이 우점종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 장 환경을 얘기했던 것처럼 질 내도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도 있고,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균들도 다양한 균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밸런스를 이루고 있고, 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문제가 생기고 질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상식 내지는 우리가 좀 오해되는 것을 보면은 질염은 꼭 성병을 생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질염은 질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병은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 그걸 통해서 일어난 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염 자체는 그냥 질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랑은 전혀 무관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락토바실러스가 우점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건강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런 락토바실러스 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세균성 질환인 가드레넬라라는 그런 균이 증식하면서 질염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분비물이 생기고 안 좋은 냄새가 나고, 그런 질염이 생기는 원인이 외부에서 어떤 균이 유래했다, 외부에서 균이 침입했다기보다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일반 상주균인데 평소 때 문제가 없던 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외에는 우리 성관계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균들이 유입돼서 감염을 일으킨 그런 경우도 있죠. 다른 동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박테리아 같은 세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수도 있고, 그리고 곰팡이균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임질이나 매독 이런 것을 일으키는 균들은 세균이고요. HPV 그리고 HIV 이런 것은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생소하긴 하지만은 원생 생물인 그런 트리코모나스 이런 그런 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진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균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성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 질 안에 침입한 세균이든지 바이러스든지 그 어떠한 어떤 원인 물질도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질벽에 부착을 해서 몸 안으로 침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균들이 하는 기능 중 하나가 보호 기능인데, 이들은 이미 다른 균들이 부착하고 싶어하는, 침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곳곳에 있으면서 이들의 부착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병을 예방하는 데 건강한 질환경 그리고 유익균들의 존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말 그대로 감염이 일어났는데 증상이 없다는 거죠. 세균성 성병 중에 흔한 게 클라미디아라는 그런 균이 있어요.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성병 중에 한 80% 정도가 이 클라미디아,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각 증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단지 자각 증상이 없는 건데, 이들이 감염이 됐다는 걸 모르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안에 골반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나쁜 결과, 즉 조산이나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학계에서의 기본 가이드라인이기도 해요. 남자, 여자 다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은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염과 성병 어떻게 다른 것인가? 질염은 말 그대로 질에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 질염과 성병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균 때문에 생긴 염증인가 아니면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된 감염과 염증이냐를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몸 안에 살던 균들 때문에 생기는 것은 그건 내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성관계를 통해서 밖에서 들어온 것은 외인성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내인성,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균들 때문에 발생하는 균, 대표적인 그 질염의 원인은 가드레넬라라는 균과 그리고 캔디다 같은 세균성도 있고 그리고 곰팡이 같은 진균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균들, 예를 들어서 클라미디아나 임질균, 임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독균 같은 것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들이 일으키는 증상은 감염과 염증이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는 구분이 쉽지 않고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구분을 하고 거기에 질환마다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효과는 어떨 것인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둘 다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내인성의 경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똑같은 환경이 될 경우에는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인성,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균 때문에 생긴 질환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근데 성병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치료가 잘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더 적겠다 할 수 있겠죠. 매독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는 더 이상 현대인들을 괴롭히지 않는 균이라고 질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그 성병이 바로 매독인데 빈센트 반 고흐, 프레드리 니치라는 그런 유명한 이 철학가도 그 매독 때문에 나중에는 그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있는데 다행스럽게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견된 이후부터는 매독이 치료가 돼서 한동안은 매독은 더 이상 현대인을 괴롭히지 않는, 더 이상 위협하지 않는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희한하게 매독의 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선 뭐 성의 개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양한 성 파트너를 갖는 문화가 한몫했다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그동안 매독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병 검사에 있어서 루틴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양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의학계에서도 그동안 너무나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그걸 집중 있게 안 봤다는 게 있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매독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궤양 같은 게 생기는데 감염된 부위에 이게 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매독인지 모르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독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증상의 발현의 특수성 그리고 성문화의 그런 변화 그리고 의학계에서 그동안 레이더망에 없었던 그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매독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매독은 뭐 항생제, 내성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감염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꼭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매독이 요즘에 증가하면서 그런 우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매독이 항생제 내성을 습득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냐라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아직 매독은 항생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습득해서 확산 추세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거와 다르게 매독은 현재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독 감염이 됐을 때 내지는 매독이 감염이 의심될 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매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이 성병을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냐와 유산균이 성병을 치료할 수 있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공통분모가 있죠. 성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쁜 균들이 침입하고자 하는 일단 부착하고자 하는 그런 질벽에 붙어 살면서 이들이 부착하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간에 일정 부분은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침입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유산균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도움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유산균이 성병을 치료하는 그것은 좀 논리가 너무 확장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적절한 사용은 치료 후 내지는 건강한 상태에서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질염과 성병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질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병이라고 오해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왜냐, 질염을 일으킨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균들 때문에, 즉 내인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동영상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